신라와 가야의 역사가 깃든 경상북도.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이어온 충효의 고장. 그리고 지금은 아주 먼 타국 땅에 있는 경북의 문화유산들. 세계 속 한국의 문화유산은 무려 29개국 24만 6,304점입니다. 이렇게 각국으로 흩어진 문화유산 가운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은 총 6만 5,355점으로 이는 유출된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과거 임진왜란부터 19세기 말 두 차례의 양요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미군 정기와 한국전쟁 등 다사다난한 사건을 겪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문화유산이 미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문화유산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미국에 남아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미국에 소재한 경북의 문화유산 가운데 세 개의 범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문화유산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역사성을 품은 토기와 금속 공예품입니다. 이렇게 펼쳐보니 용도가 궁금해지는 독특한 모양이 많죠. 우리는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의 독특한 모양을 통해 고대인들의 당시 생활 모습, 죽음과 관련한 가치관 등 여러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버드 세클러 박물관의 핸더슨 컬렉션 속 이형 토기는 옛 토기 조형의 아름다움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고유한 독특함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고대의 의식 세계까지 보여주는 다양한 토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귀여운 오리 모양을 닮은 이 토기는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오리 모양 토기입니다. 회황색의 토기에는 반구형의 주구가 상단에 있고 꼬리 쪽에는 2.8cm의 구멍이 뚫려 있죠. 얼굴과 부리, 그리고 눈에 찍은 점 등 아주 섬세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리 모양의 토기는 무덤에 껴묵거리된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낙동강 유역의 새숭배 사상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사용된 토기가 아니라 영혼을 하늘로 인도해 주길 바라는 안내자로 여겨 특별히 만들어 무덤에 함께 묻어준 것이죠. 뚜껑 도장무늬 항아리는 꽃, 구름, 나뭇잎 등 다채로운 문양이 빼곡히 새겨져 있고 뚜껑과 몸통에 각각 4개씩 구멍을 뚫어 끈으로 묶을 수 있게 만든 토기입니다. 심미적 감성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한 듯한 이 토기, 과연 어떤 용도였을까요? 이와 같은 도장무늬 항아리는 삼국시대 말부터 8에서 9세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뼈단지로 사람의 유골을 넣어 보관한 용기랍니다. 한편 고분에서는 멋진 장신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속 공예품들은 용도보다는 미감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 많은데요. 따라서 얼만큼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이 들어갔느냐가 곧 소유자의 지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은제 허리띠는 아주 희귀한 물품인데요. 현재는 칠의 장식이 소실되어 원형을 알 수 없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금제 띠고리를 통해서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대금구라고도 불리는 이 허리띠는 천이나 가죽 등에 부착하는 띠고리, 띠꾸미개, 띠드리개, 띠끝 장식으로 구성됩니다. 대금구는 주로 신라의 수도인 경주와 그 주변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띠드리개는 3줄이 남아있으며 끝에 물고기 장식도 눈에 띕니다. 왠지 대단한 사람이 착용했을 것 같지 않나요? 이어서 보여드릴 유물 또한 소유자의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밀하게 만들어진 장신구입니다. 바로 금귀걸이인데요. 이 귀걸이는 두 점 모두 귀에 거는 주고리, 셋장식, 드림장식의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구슬 표면 3곳에 금살을 꿰어 하트 모양의 장신구를 단 모습이 눈에 띄네요. 이 귀걸이의 이름은 산치자형 귀걸이입니다. 귀걸이 맨 아래쪽 드림부의 모양이 마치 산치자나무 열매와 비슷하다고 하여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귀걸이가 6세기 초 대가야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서도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멋진 불교 조각을 살펴볼까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기원 후 1세기 후반에 중국을 거쳐 4세기 후반에 우리나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삼국시대 이후 불교가 성장하면서 불상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탑과 불상, 불화와 같은 수준 높은 불교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통일신라 불상 가운데 크기가 크고 완결성이 높은 불교 조각 3점을 소개합니다. 금동약사 열의 입상은 머리가 크고 둥근 육계가 있으며 명상에 잠겨 지그시 아래쪽을 바라보는 이목구비가 전체적으로 멋진 조화를 이루네요.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올려 손바닥을 밖으로 향한 시무웨인을 취하고 왼손에 약호를 들었습니다. 불상을 올려둔 대좌는 장식이나 형태에서 매우 화려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요. 통일신라 절정기에 불교 조각 양식이 반영돼 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는 이를 약사열애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약사열애상은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 같은 부처님입니다. 약사열애부를 믿으면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통일신라 시대에 널리 퍼져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담은 약사열애상도 많이 만들어졌죠. 다음은 금동열의 입상입니다. 불상의 신체 비율이 자연스럽고 안정감 있는 것이 특징이며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광배와 대좌는 모두 없어졌지만 보존 상태가 좋은 편으로 도금이 잘 남아 있습니다. 특히 U자형으로 내려오다가 허리 부분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여러 개의 주름을 형성하는 옷주름은 통일신라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손은 여원인을, 다른 손은 시무웨인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합쳐 통인이라고 하며 중생이 두려워하는 바를 없애주고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앞의 불상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금동보살 입상입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사각형 얼굴에 눈꼬리가 길게 치켜 올라가고 코는 끝이 살짝 마모된 모습입니다. 신체와 얼굴의 비례, 옷주름 처리, 볼륨감 있는 신체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이 불상은 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가요? 이처럼 불상의 모양새를 통해서 제작 시기를 가늠하고 그 당시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듯 소중한 자료들을 현재 국내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알록달록한 색감이 돋보이는 불교 회화를 함께 살펴볼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불화들은 남아있는 화기를 통해 경북 지역 사찰에 모셨던 것이 특정되는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경북의 것이 확실한데도 국내가 아닌 미국에 있는 불화들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청어당 대사 진영입니다. 등받이가 높다란 의자에 오른쪽을 향하여 가부좌한 좌세로 양손에 불자를 들고 있네요. 신체에는 붉은 빛이 도는 백색 계열을 전면에 칠하고 윤곽과 이목구비, 눈썹, 턱수염 등을 먹선과 붉은 선을 섞어 그렸습니다. 의자와 발 받침대에 놓여진 신발, 바닥과 벽면이 분리되지 않는 화면 구성은 대구 동화사에 소장된 사명대사 진영처럼 옛 유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진영의 기록에 따르면 이 회화는 경북 청도 비슬산 용천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러 신들이 그려진 신중도는 비단 바탕에 먹과 색으로 화면 좌우에 제석천과 위태천을 배치하고 주위와 아래에 무기를 든 여러 신을 함께 묘사한 작품입니다. 상단의 좌우에 위태천과 제석천은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얼굴은 통통하고 이목구비는 가늘게 표현됐습니다. 위태천은 삼지창을 들고 화려한 보석 장식이 있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으며 제석천은 합장을 하고 서 있는데요. 화려한 보관을 비롯한 얼굴 묘사와 신체 표현들이 위태천과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1871년 2월 덕운영운, 관어의관을 포함한 여러 불화승이 그린 작품으로 알려지며 현재 미국 포틀랜드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에 소재한 경북 지역 문화유산 가운데에서도 지역성과 역사성 또는 완결성이 높은 유물을 살펴봤습니다. 만약 가까이서 자세히 볼 수 있었다면 더욱 좋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우리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 혹은 개인이 소장 유물의 불법성을 인지한 후 해당 유물을 제자리에 돌려주는 자발적 기증자의 환수 방식도 이루어집니다. 대구 동화사 지장시황도, 고성 옥천사 나안상도 이와 같은 사례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환수를 간절히 바랄 때만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한국국예문화재연구원은 2011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오고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관리하며 홍보하는 등 우리의 문화주권 회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외 소재의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것은 우리 세대의 소명입니다. 따라서 유물이 돌아오길 바라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문화유산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 우리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한 환수라는 목표를 향해 한국국예문화재연구원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